우리는 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로 생명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혹시 금단의 영역이 아닐까? 인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 우리가 생명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깊은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안녕하세요. UST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스쿨 이대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생명체를 만들려는 시도들이라는 다소 도발적인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신이 된 것처럼 생명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인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흙으로 생명을 빚고 싶어 했죠. 중세의 연금술사들은 인공인간 호문클루스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이 오랜 인류의 꿈은 더 이상 신화나 상상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공학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실제로 생명체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합성생물학이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합성생물학은 생물학과 공학을 결합하여 새로운 생물학적 시스템을 창조하는 다학제적 분야입니다. 여기에는 생명과학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보틱스 등이 결합됩니다. 생명체를 만드는 기본 원리는 의외로 IT, 즉 정보기술의 개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는 셰시 프레임, 부품, 모듈을 설계하고 그것들을 다시 조립하여 완성된 자동차를 만듭니다. 합성생물학에서는 이 개념을 생명체에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생명체의 정보는 DNA에 모두 코딩되어 있습니다. 생명체를 만들려면 따라서 우리는 먼저 DNA를 설계해야겠죠.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의 염기를 어떤 순서대로 그리고 얼마만큼의 길이로 만들어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하는 생명체가 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죠. 우리가 설계하는 생명체의 가장 기본이 되는 틀을 셰시 또는 최소 유전체라고 부릅니다. 최소 유전체란 특정 환경에서 유기체가 복제하는 데 필요한 가장 작은 수의 유전자 세트를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작고 견고하며 빠르고 효율적이며 경제적인 친환경 공장을 만들기 위한 기본 바탕이 됩니다. 자연 상태의 생명체는 수많은 불필요한 대사 경로를 가지고 있어서 에너지와 자원을 낭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필요한 요소들을 모두 덜어내고 오직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데만 집중하는 최적화된 미생물을 만들고자 합니다. DNA를 설계했다면 이제 실제로 DNA를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게놈은 약 30억 개의 ATGC 염기로 이루어져 있죠. 현재 기술로 30억 개의 염기를 한 번에 화학적으로 이어붙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DNA를 수십 또는 수천 개의 짧은 조각으로 나눈 다음 이 조각들을 인위적으로 합성해서 다시 하나의 긴 DNA로 이어붙입니다. 그 다음 과학자들은 원래 가지고 있던 DNA를 제거한 세포의 껍데기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합성한 DNA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 초기 상태는 자연 상태의 세포 껍데기와 인공적으로 만든 DNA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DNA가 세포 안에서 복제하고 단백질을 만들고 대사작용을 일으켜 복제를 통해 딸세포를 만들게 되면 그 딸세포는 완벽하게 사람이 만든 DNA에 의해 돌아가는 인공세포가 됩니다. 합성생물학은 인간을 대상으로 이 실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하등하다고 할 수 있는 미생물부터 시작했습니다. 2022년에 세계 최초로 실험실에서 폴리오 바이러스를 만들어낸 것이 그 시작입니다. 바이러스에서 시작하여 세균을 거쳤고 현재는 효모까지 와 있습니다. 효모는 맥주, 와인, 빵을 만들 때 쓰는 미생물이죠. 효모는 우리 인간과 똑같은 진핵생물입니다. 핵막을 가진 세포 소기관이 있죠. 따라서 효모 역시 이제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합성생물학의 발전은 인공지능과 만났을 때 그 파급력이 극대화됩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우월한 기능을 가진 생명체를 만들고 싶다고 가정해 봅시다. 과학적으로 가능한 설계도가 1000가지 이상 나왔다고 했을 때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이 1000개 이상의 설계도를 일일이 다 시험하지 못합니다. 지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다릅니다. 바이오 파운드리라고 하는 자동화된 설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DNA 설계도를 입력하면 로봇과 실험 장비가 DNA를 합성하고 이어붙이고 세포에 집어넣어 배양하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대신 수행합니다. 사람이 만든 1000개 이상의 설계도를 짧은 시간 안에 모두 구현해내고
어떤 것이 최적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인공생명체 자체를 일상생활에서 접하기는 아직 어렵지만 합성생물학 기술이 도입되어 효율이 혁신적으로 좋아진 생명체의 산물들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UC 버클리에서는 맥주 맛을 내는 씁쓸한 성분인 홉을 대신에 홉의 DNA를 효모에 넣어 홉 향미가 나는 성분을 만들어내는 효모를 만들었습니다. 이 효모로 만든 로컬 맥주는 미국에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친화적인 제품 개발에서도 합성생물학은 활약하고 있습니다. 곰팡이의 균사체로 만든 가죽 질감을 내는 여성용 가방이나 옷, 신발이 영국이나 미국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례입니다. 두 번째는 고성능의 소재입니다. 거미줄은 실크와 같이 강력하지만 거미를 대량 사육하긴 어렵죠. 합성생물학은 거미줄을 만드는 DNA를 추출하여 효모와 같은 미생물에 넣고 미생물이 실크 단백질을 생산하게 합니다. 이를 원사로 만들고 고성능 원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동차 내장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석유화학 방식으로 만들어진 자동차 내장재에서 인체 유해한 벤젠 화합물 냄새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미생물이 만드는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이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같은 회사는 이미 엔진 덮개 플라스틱에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 역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을 늘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동차 에어컨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도 해결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에서 나는 악취는 에어컨 장치에 미생물이 자라면서 내는 휘발성 물질 때문인데 냄새를 내지 않거나 오히려 기분 좋은 냄새를 내는 다른 미생물을 부품에 도포하여 원래 불쾌한 미생물이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렇듯 여러 방면에서 합성생물학이 인류의 삶을 편하고 이롭게 만들고 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의문이 들지 않으신가요? 혹시 금단의 영역이 아닐까? 인간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없을까? 맞습니다. 우리가 생명체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잠재력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깊은 윤리적 질문을 던집니다. 저는 과학기술에는 항상 이중 용도의 위험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원자력이 본래 폭탄을 만들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 쓰이는 것처럼 과학기술은 좋은 의도로 쓰이면 한없이 인류에게 이롭지만 나쁜 의도로 쓰이면 인류에게 위협이 됩니다. 합성생물학도 예외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2년에 폴리오 바이러스를 실험실에서 만든 사례에서 보셨듯이 인류가 사라진 바이러스를 다시 만들어내거나 인공적으로 강력한 미생물이나 바이러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바이오 테러를 염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논문으로 기술 정보가 공유되는 순간 누구라도 그 기술을 악용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더 고등한 생명체로의 도전은 윤리적 이슈를 더욱 심화시킵니다. 예를 들어 진화 개구리 같은 동물을 완전히 합성하는 것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확신할 수 없으며 윤리적인 이슈도 큽니다. 미생물을 다룰 때는 윤리 이슈가 적지만 우리와 생태계를 공유하는 존재를 인간이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시작하면 대중의 인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심지어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조지 처치 교수는 맘모스를 부활시키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발견된 맘모스 화석에서 DNA 조각을 얻어 이를 복원하고 코끼리의 수정란에 착상시켜 부활시키려는 시도입니다. 영화 쥐라기 공원에서 모기에 피해서 공룡 DNA를 얻어 부활시키는 과정과 유사한 일들이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은 인간에게까지 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사용해 에이즈에 감염되지 않는 쌍둥이 배아를 편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인간 개아를 조작하여 슈퍼베이비를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큰 문제이지만 아픈 세포를 건강한 세포로 대체하려는 치료 목적의 인공세포를 만드는 시도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 속도 때문에 규제와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현재 합성생물학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는 크게 미국과 영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인프라, 바이오 제조까지 이어지는 파이프라인이 이미 구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적극적인 여러 가지 행정 지원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술 개발이 자연적으로 산업으로 연계되는 아주 우수한
튼튼한 밑바탕이 깔려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연구정책, 제도 여러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합성생물학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특히 연구정책이나 국가 로드맵 면에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를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세계의 6위에서 7위 정도의 합성생물학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합성생물학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분야가 아직 적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연구 개발이라든지 인력 양성 그리고 교육 지원 체계가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도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현재의 순위를 훨씬 뛰어넘는 선두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4월 합성생물학 육성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은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이슈, 사회적 수용성, 그리고 인공생명체가 환경에 노출됐을 때의 문제 등도 관리하고 규제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관련된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것이 보장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합성생물학 발전 전망이 매우 밝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저희가 사용하던 기술을 뛰어넘는 합성생물학의 혁신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이 바이오 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시험관 아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종교계에서는 신에 대한 도전이라며 격렬히 반대했지만 지금은 너무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합성생물학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GM, 즉 유전자 변형 생물이나 LMO, 즉 유전자 변형 미생물 규제가 아닌 Genetically Recoded Organism, 코딩을 다시 한 생명체와 같은 새로운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관리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의 합성생물학은 우리가 흔히 자판기에서 어떤 물건을 만들거나 인형 뽑기를 하듯이 필요하면 우리가 꿈꾸는 생명체를 언제 어디서든 만들어낼 수 있는 공장이 세계 곳곳에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공장 안에는 저와 같은 연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이 모든 합성생물학의 단계를 수행해서 자동화된 기계와 함께 인공지능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설계된 새로운 생명체나 필요한 소재를 직접 만들어서 바로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꿈꿔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합성생물학의 미래가 디스토피아가 아니라 유토피아가 되려고 하면 과학의 이중용도 그리고 규제와 관리에 대한 균형이 항상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USD 학생들은 현재 합성생물학에서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생명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의 하나로 우리가 치료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라고 하는 매우 고가의 바이러스를 합성생물학 기술로 경제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아데노 어소시에이트 바이러스는 유전자 세포 치료에 치료제를 인간의 몸에 전달할 때 사용되는 전달체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생산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싸고 사용하는 동물 세포가 배양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것을 합성생물학 기술을 활용을 해서 좀 더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면 조금 더 보편화된 유전자 세포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합성생물학을 전공으로 선택하고 싶은 학생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사실 합성생물학은 불과 한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학문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참고할 만한 아주 스탠다드한 교재도 없고 또 무엇보다도 합성생물학이 아우르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따라서 합성생물학이 기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디자인, 빌드, 테스트, 런에 필요로 하는 핵심적인 기초 지식들이 있어요. 분자생물학이라든지 생화, 효소, 단백질 이런 것과 같이 우리가 대학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기초 학문에 대한 지식이 기본적으로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바이오와 관련된 기초 지식을 조금 더 갖추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생명체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서 생명체와 관련된 기초 학문에 대한 지식을 꼭 갖추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기초 학문 지식과 인공지능을 결합시키면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무궁무진합니다. 합성생물학은 인류에게 혁신적인 혜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강력한 기술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힘을 어떻게 활용하고 관리할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법적인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이 기술이 금단의 영역이 아닌 인류의 미래를 여는 기회의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